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총선 선거 전에 막이 열리자 민주당과 국힘당의 실력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노련하고 경험 많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 초딩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흡사 전쟁터의 야전 사령관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본 없는 명연설로 가는 곳곳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반면 남을 비판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한 위원장은 어버버버 하며 깡총깡총 뜀뛰기만 연신 해대고 있는데요. 이게 총선인지 초등학교 반회장을 뽑는 선거인지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그냥 새몰이만 할 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빈수레, 빈 깡통, 소갈머리가 없는 건데요. 진정성도 감동도 없는 국힘당 한동훈의 총선전, 애잔합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대사가 신속하게 들어와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이 대사 본인이 책임이 있게 들어와서 수사 절차에 응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이 대사를 소환하고 본인이 당연히 수사에 응해야 되지 않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이제사 한 건데요. 한 위원장은 전날 당내 이 대사 임명 철회 주장에 관해 이 대사가 내일이라도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라며 정치적 이슈로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고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선거에 이 대사 논란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커지자 신속한 해결을 강조하며 말 바꾸기에 나선 건데요. 이어 한 위원장은 MBC 기자를 겨냥해 군 정보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에 대해선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는 40 총선을 25일 앞두고 판세가 국힘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나선 거죠. 아마도 실제로 걷잡을 수 없이 뒤집히기 시작한 분위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데요. 한동훈은 똥줄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따님은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11가지가 보도되었는데 네. 게다가 대필 논문을 한 케냐 사람은 내가 대필했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11가지 입시 비리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컨대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자녀 입시 의혹 관련해서는 무혐의가 다 났는데 어떻게 특검을 하냐,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혐의가 난 이유가 예. 뭐냐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굳이 저희 딸과 비교하자면 저희 예. 딸은 일기장, 크레딧카드, 체크카드 다 압수수색했고 저희 딸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만큼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따님 소환조사, 압수수색, 또 그 따님이 다녔던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되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을 두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 위원장 따님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국 대표는 한 위원장 딸의 의혹과 함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소위 한동훈 특검법의 도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했는데요. 조 대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며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에 승계 금지 추진 이게 사실 또 대표님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우리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위원으로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하. 저희 생각으로는 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투리로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너희들 쫄았지? 아유, 예. 겁먹었나 이런 뜻이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법안을 발의하겠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죠, 결정이 있죠, 벌써. 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해 비례대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며 제 생각에는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 위원장과 국힘당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조 대표는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 것 같지 않으니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다며 너희들 쫄았제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조국 혁신당 창당이 이번 총선의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해버렸는데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혁신당, 국민의 미래, 녹색정의당, 이낙연당 등 군소 찌끄러기들을 단 한 방에 잠재워버렸는데요. 민주당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해서 진보 진영의 파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봉에 서서 빠르고 강력하게 연일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으니 민주당의 짐을 대신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만 향하는 화살을 오히려 앞서 맞으니 강력한 분산 효과마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연일 한동훈의 이재명 비판 기사만 써대며 한동훈 찬양만 해댔던 기레기들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도 놀라운 순기능인데요.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과 조국 구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진심으로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작년 가을 조국의 선택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강구한 것 중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리를 못 내고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지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생을 망친 그 핵심 책임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아닙니까? 그들을 심판하면 민생이 좋아지나요? 당연하죠. 어떤 현재 예. 민생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집권 세력입니다. 제가 민생과 경제를 망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민생, 경제, 네. 안보를 망친 사람은 집권 세력이고 네. 집권 세력의 핵심은 정치적 주장이 아닙니다. 네. 여당에서는 야당이 협조 안 해줘서 아니죠. 못해. 야당에서는 예산권을 정부가 잘 가지고 못해.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집권 여당에게 있고 현재 민생이 사각값이 10,000원이 되는 것이 저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권 때문이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죠. 저희가 된 거에 대해서 저희의 경제 예. 능력에 있어서 네. 무능력, 무책임은 네. 저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인데 네. 그걸 전제로 하면 정권을 교체해야 민생 문제가 그 경제 문제가 살아나죠. 그걸 전제로 해야 되고 네. 두 번째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한동훈 장관은 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고 이 정권의 황태자가 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었고 기소가 안 되었으니 유죄 판결이 안 됐죠.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권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네. 그 권력에게 권력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네. 동일한 잣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한동훈 네. 특검법을 발의하셨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